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2차 협상에서 민간인 대피를 위한 인도주의 통로 개설과 통로 주변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군의 포격과 공습이 이어지며 북부 체르니히우에서 민간인 30여 명이 숨졌고 남부 요충지가 러시아 측에 넘어갔습니다. 오늘 아침 세계는 조수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2차 평화회담 결과 한번 짚어볼까요? 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대표단이 밤사이에 만났습니다. 벨라루스 벨라베슈 숲에서 만나서 우리 시간 어젯밤부터 2차 협상을 이어갔는데요. 1차보다는 진전된 결과를 얻었습니다. 인도주의적 통로란 전투 지역에서 민간인이 대피하고 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지역에 식량과 의약품을 전달하기 위한 통로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양측은 또 인도주의 통로에서 대피가 이루어지는 동안 일시적으로 휴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회담 결과에 대해 양측 간 해석에는 온도차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협상단을 이끈 미하일로 포돌라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고문은 기대한 결과는 얻지 못했다면서 여러 도시가 포위돼 있는 만큼 인도주의적 측면에 집중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러시아 대표단 단장인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대통령 보좌관은 2차 협상 결과에 대해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양측이 무력 충돌 지역에 남은 민간인 구조 문제 해결 방안에 합의한 것이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투 지역에 남은 민간인들에게 인도주의 통로를 이용해 서둘러서 탈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예. 2차 회담이 있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갈 길이 멀어 보이는데 다음 회담도 예정됐습니까? 네, 일단 긍정적인 소식인데요. 양측 모두 3차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네. 시점은 다음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다음 주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며 인도주의 통로 운영을 위해 특별 연락 조율 채널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측도 3차 협상이 가까운 시일 내에 열릴 것이라면서 벨라루스에서 마찬가지로 열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향후 몇 차례 더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인테르박스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서 3차 협상 개최 시점을 다음 주 초로 예상했습니다. 네, 이 같은 협상 노력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은 계속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곳은 이제 북부 체르니우 지역 소식인데요. 체르니우 당국이 러시아군이 학교 두 곳과 민가들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민간인 33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에서 사망자 다수가 발견됐습니다. 수도 키이우 북동쪽에 위치한 체르니우는 키이우와 연결된 간선도로가 지나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때문에 러시아군은 이곳을 점령하기 위해 포격과 공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은 키이우를 비롯한 북부 지역에서는 러시아군의 진격 속도가 남부보다는 훨씬 더 더딘 상황입니다. 예. 남부보다 더디다. 그러면 지금 남부 상황은 어떤가요? 네, 지난 하루 사이에 뉴스에 굉장히 많이 등장한 지명이 헤르손이라는 곳이었죠. 이 헤르손이 남부의 대표적인 요충지인데요. 크림반도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러시아군이 남부 지역의 공세를 강화하면서 헤르손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동남부 마리우폴도 포위한 채 도심에 포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만약 마리우폴까지 장악을 하면은 크림반도에서 돈바스 지역을 연결해 완전한 육지 회량을 구축하게 되는 겁니다. 러시아의 제일 목표는 많이들 아시다시피 수도를 점령한 뒤에 친러 정권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동시에 남부 해안지대를 장악해서 러시아 영토를 편입하거나 아니면은 돈바스 지역을 연결하는 것 역시 이번 침공의 중요한 목표라고 군사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황을 보면 군사적 여건의 차이로 북부와 남부 상황이 좀 많이 대조적인데요. 남부 지역의 경우 크림반도와의 근접성 때문에 러시아군이 북부에서 겪고 있는 병참의 어려움이 거의 없다는 분석입니다. 네, 앞으로의 전황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추가 제재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제재가 강화가 되고 있는데 특히 푸틴 대통령 측근들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푸틴 대통령 측근들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를 했는데 명단을 보면 드미트리 페스코 크렘린궁 대변인이 포함이 됐고 이번 침공에 물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파악된 러시아 신흥 재벌 올리가르히 19명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또 그들의 가족들 47명에 대한 비자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지목한 러시아 억만장자는요, 러시아 철강왕으로 불리는 알리세르 우스마노프입니다. 그리고 영국도 보조를 맞춰서 부처 합동의 올리가르히 TF를 구성하기로 했고요. 프랑스 정부는 푸틴 대통령의 또 다른 측근인 이고르 세친 러시아 국영 석유회사 회장의 소유로 알려진 호화 요트를 압류했습니다. 러시아 신흥재벌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소 30%고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어서 서방 국가들은 이들을 정조준하며 푸틴 옥죄기를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억만장자들의 자산이 100조 원 가까이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 국가 부도 위기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오늘 아침 국제신용평가사 S&P는 러시아의 신용등급을 CCC-로 대폭 강등시켰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우크라이나 상황 조수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